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5.74%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14만 1,300원에 종가마감 처리했습니다. 거래량은 710만 주 가까이 나왔고, 하나오션이 10거래일 만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2일 날짜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딱 시장이 10거래일 동안 거래가 됐는데, 지금 13일 날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상승폭이 보였는데 오늘 차익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15만원 선에 터치하자마자 윗꼬리 부분에 차익 매도가 나왔는데, 하나오션의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구간이 21만 4천원에서부터 15만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핵심 물량에서 좀 차익 매도가 나온 걸로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동일선상에 있는 10월 28일 날짜, 29일 날짜죠. 이때 거래대금 자체가 1조 5천억, 여기 30일 날짜가 2조 4천억입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신용장고가 조금 꺾였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투매 현상이 좀 나타난 걸로 보이고 있고, OBVC는 계속 올려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는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 분봉상으로 보도록 하면은 오전에 9시에서부터 10시까지 좀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11시 때는 조금 아래꼬리 수급 들어오면서 이평선 올리는가 싶더니 NTX 거래 시간대 조금 더 눌렀습니다. 근데 이 정도 차익 매도는 이 말 그대로 11만 3천 원대에서부터 지금 15만 원 선까지 다이렉트로 치고 올렸었던 하나오션에서는 이 정도 차익 매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쪽에서 조금 매도가를 때렸는데, 지금 5일 날짜부터 해서 13일 날짜까지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왔던 비중이나 2일 날짜부터 13일 날짜까지 기관들 쪽에서 매수 들어왔던 비중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소량의 물량을 차익 매도로 던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을 나가는데 이걸 갖다가 투매를 던지면서 이제 조정폭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평선의 하단 구간은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가져가고 있고, 상단 포지션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려치면은 차익 매도 아래꼬리 수급, 올려치면은 차익 매도 아래꼬리 수급, 올려치면은 차익 매도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지션을 여기까지 내리는 게 아니라 반등 처리를 좀 세게 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어느 정도 저는 차익 매도가 나갔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어차피 차익 매도는 한번 출회를 시켰어야 되고, 그게 핵심 물량 자체에 들어갔었을 때 차익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투매가 투매를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어차피 21만 4천원에서부터 15만원 사이에 이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물량이 출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선상에서. 근데 여기에서 물량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세게 장대 항목을 계속 일으키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매도 현상 때문에 주가가 눌렸을 때 같이 매도가를 때려버리는 이 투매라는 현상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오히려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더 세게 가져갔는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 매물대선에서 차익 매도가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당연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매도 물량을 충분하게 소화를 시키면서 이평선을 올릴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보면은 거래대금 자체가 한 1조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10월 30일 날짜 2조 4천억 정도에 대한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게 조금 버거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그동안에 이제 12일 날짜하고 여기 보시면 13일 날짜는 12일 날짜가 특히나가 2조 1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를 시키면서 간 거예요. 여기 있는 물량이 다 매도가 나오기는 않겠죠. 근데 일부 물량이 나오는 걸 갖다가 받아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거래대금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게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오션은 뭐 LNG 프로젝트 부분에 대한 게 슈퍼사이클이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평선을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실적 발표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여기 핵심 물량 자체에서 올려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수장고량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 찍힐 거라고 하고 있어요.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조금 꺾이면서 여기 15만 2천원에서부터 조금 차익 매도를 내렸다가 하방에서 매집선을 형성하고 나서 다시 올려치는 포지션인데, 저는 이 모멘텀이 다시 이제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조선 섹터는 밸류예요. 밸류에이션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는 지금 올려치는 게 주도주로서 가는 거거든요. 2026년도 때 2월 2일 날짜부터 지금 어저께 13일 날짜까지 올려쳤다라고 하면은 거의 새해가 되고 나서 첫째 주를 갖다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거의 연말까지 계속 가져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그 수치 부분에 대한 매년도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주도주를 잡고 올라갔던 섹터는 그 해를 갖다가
완전히 주도 섹터를 잡고 올려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물 포지션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고 외국인들 포지션하고도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래도 하방을 보는 게 아니라 상방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기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이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구간, 박스권의 하단 구간, 여기 보시면 11만원 선을 갖다가 하방지선으로 잡아주면서 여기에서 매수타점을 잡고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매집선이 형성이 되는데, 차익 매도가 나왔을 때 저는 박스권 구간에 대한 거를 매물대선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 보시면 12만 5천원 정도를 하방지선으로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이 구간 찍었다가 반등이 나오든지 여기서 다시 다이렉트로 올려칠 건데, 이 구간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도 이 구간으로 타점을 잡아주고, 여기서도 보면 여기에서 타점을 잡아주는데, 이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것 같다가 다 소화를 시키고 나서 더 투매를 일으키거나 매도가를 때릴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거래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매도 물량이 잡혀져 있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포지션을 그냥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주권에 대한 것 중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게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이 캐나다 잠수함 이 60조 원 수주전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 여러 개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 쪽으로 해가지고 수주권이 굉장히 좀 세게 터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오션이랑 현대차가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3 잠수함 하나오션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차트나 초급적인 측면하고 밸류까지 좀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주 일정 부분에 대한 게 가장 가까워 있는 일정이거든요. 뭐 LNG 프로젝트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톤급입니다. 3,000톤급 이 디젤 잠수함을 최대 이제 12척 도입하는 대령 프로젝트인데 도입 계약 규모만 하더라도 20조, 그리고 30년간 유지보수 정비 MRO라고 하죠. 그리고 비용을 포함하면 사업비만 총 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따낸다라고 하면은 주가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는 게 유지보수 및 군수 지원이 MRO 부분이라고 하죠. 여기가 50%, 그리고 플랫폼 성능이 20%,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경제적 혜택 등이 15%입니다. 경제 혜택이 이게. 근데 이제 금융 및 사업 수행 역량 부분도 15%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기술력만 있다라고 하면은 다 그냥 평가 처리 갈 것 같은데 경제적 지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수주 조건으로 자국 내에다가 이제 자동차 공장 건설 등의 산업 경제적 기여를 요구하는 절충 교역을 제시하면서 셈법이 조금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만약에 차익 매도가 좀 나왔던 굳이 이해를 되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오늘 차익 매도가 나온 거는 트럼프의 관세 부분에 대한 게 선고가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좀 차익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빠졌다가 바로 반등시킬 겁니다. 이게 만약에 위법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 갖다가 뭐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폭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랬을 때 이제 캐나다는 절충교역의 명목으로 한국의 이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을 독일에는 이제 폭스바겐 추가 시설 등의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입찰이 좀 나오니까 예전에 이제 하나오션이 한번 그 폴란드권의 수주권을 놓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도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좀 존재를 해가지고 또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대차가 같이 갔다라는 거는 이건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더라도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가를 때렸지만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를 때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관들이랑 금투 쪽에서도 분명히 따라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왜 들어올 것이냐라고 보면은 자 보세요. 오늘 하나오션이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장 초반에 내리쳤다가 10시에서부터 조금씩 올려치고 그 다음에 장막판에 조금 눌렀다가 종가만큼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포지션을 잘 기억을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선물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였냐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 선물 포지션이 내려쳤다가 9시 한 5분부터 해가지고 올려치기 시작을 했다가 9시 10분 넘어서부터 눌렀다가 다시 올려쳤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제 선물이 먼저 움직이고 현물이 뒤에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선물 포지션을 이렇게 잡으면서
결국에 순매수세를 잡았어요. 자, 두 번째. 콜옵션 부분에 대한 걸 보면은 오늘 9시 10분까지 내려쳤다가 9시 10분부터 해서 올려치기 시작을 하면서 9시 9분부터 해서 순매수세를 전환치를 시키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풋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9시 4분까지 해서 올려쳤다가 10분까지 내려쳤다가 11분부터 해서 올려쳤다가 또다시 내려쳤다가 그리고 나서 매도세 가져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선물을 갖다가 상방 올리고 콜을 갖다가 상방 올리고 풋을 갖다가 밑으로 내리긴 했지만 이게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 말 그대로 환율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변동성이 생겼어요. 환율 부분도 여기 보시면 1475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 매도 물량이 뭐 트럼프 관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눌린 거지. 아까 제가 잠수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오션의 개별 종목 때문에 눌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반등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차익 부분에 대한 것도 보면은 코스피 쪽에 대한 비차익 매수도 9시 40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코스닥 쪽에 대한 비차익 매수도 9시 35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오히려 타점 부분에 대한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좀 실적 부분을 보도록 하면은, 아, 맞다. 포지션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또, 아마 내일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관하고 검토 쪽에서 따라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신용장고가 꺾일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관들이 던져서 반대 매매가 나온 건지, 아니면 투매 현상이 나온 건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보면 이건 투매거든요. 그랬을 때 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장대 양봉으로 올려칠 겁니다. 그쵸? 지금 그랬을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저희가 보는 이 15만원 선까지 윗꼬리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차익 매도가 나오는 이 매물대선이거든요. 그쵸? 여기까지는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 구간 이상으로 올려쳤었을 때 저희가 보고 있는 게 21만 4천원의 1차 목표가를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올려칠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오션에 보면은 뭐 곧 있으면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그래도 분기 보고서 보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수주잔고량 부분에 대한 거는 워낙에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2026년도 3분기 해가지고 수주잔고량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지금 상선이랑 여기 보시면 해양민 특수선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 요번에 여러분들 영업실적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실적 부분에 대한 게 영업이익이 한 3,630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원래는 4천억 원이 좀 넘어가야지 좋게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3,600원까지 꺾였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매출액 부분에 대한 게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한 9% 정도 낮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한 11.1%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게 조금 4천억보다 낮게 나온 게 단일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임직원 성과급이 협력사에도 동일한 비율로 지급이 돼요. 그래가지고 발생한 일회성 비용 확대하고 해양 플랜트 부분의 적자 지속이 되면서 이게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상선 부분에 대한 매출액은 2조 7천억까지 찍히고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3,570억까지 나왔어요. 이 상선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상선 부분 때문에 3,570억.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단일성. 말 그대로 임직원 부분에 대한 성과급 때문에 이 3,630억이 총 찍힌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 95% 이상이 상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 2026년도 때는 올라간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그 밸류를 먼저 때려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걸 봤었을 때 9,200억입니다. 그쵸? 9,200억에다가 지금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 3,630억 원을 때려보면은 얼마냐? 1조 2,800억이에요. 1조 2,800억. 1조 2,800억에다가 PER을 갖다가 30회 정도만 때린다라고 해도 시가총액이 한 37조 원 정도가 간다는 겁니다. 그쵸? 그럼 37조 원이면 지금보다 한 6조 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PER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30배를 때렸어요. 지금 35배를 때린다라고 하면은 1조 2,800억에 이 35배를 때린다라고 했었을 때, 그쵸? 그럼 36조, 37조 원에다가 지금 5배를 더 때리니까 6 플러스 6조 원 정도 되죠? 그러면은 7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 44조 원 정도 나옵니다. 그니까 지금 35배에
43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2025년도 1, 2, 3, 4분기에 대한 정확하게 나오는 실적 부분만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26년도에 밸류를 땡겨와서 반영 처리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4천억 곱하기 1조 6천억이거든요. PER을 똑같이 30배만 때린다라고 해도 이게 48조 원까지 가요. 근데 35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50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7조 원에서부터 한 8조 원까지 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오션의 수주장 거래량 부분에 대한 게 2027년도까지 도가 다 찼는데 2027년도 거까지 다 반영을 시킨다라고 하면 16.2배까지 PR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35배이기 때문에 시총 부분에 대한 게 2배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럼 80조 원까지 뚫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잡고 있는 21만 4천 원의 이 적정 주가가 높은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조금 차익 매도가 밀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급 처리 때문에 조금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거지 밸류 상태에 의해 가지고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타점 부분 잡기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포지션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밸류 상태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매물대선 넘어가면서 올려칠 거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거를 기회를 좀 생각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매도 타점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 다 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거 MRO 부분이랑 이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수권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핵추진 잠수함 때문에 올랐다가 단기 차익 매도 나오거나 시장이 눌림성 때문에 빠졌는데 이게 지금 2025년도까지 독화다 2025년도 때 미국에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6년도 때 지금 이게 각 기업한테 배정 처리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2027년도까지 독과다 차 있는 기업이 2028년도부터 가능한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 처리 다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다 따라서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하나오션 부분에 대한 건 증권사에서는 연일 좀 목표가를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얼마나 더 올려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만 2,400원 뚫어준다라고 하면 장대 양봉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보면서 대응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